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한번 촬영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불의 급수는 당연히 했고, 제가 이제 불의 급수 왜 외웠냐고 했냐면, 열전도 방정식 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의 급수를 이용해서 열전도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그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 열전도 방정식, 즉 UT는 알파 U XX 이런 식의 열전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U라는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 했는데, 이때 U라는 함수는 X랑 T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즉 U라는 거 함수 자체에서 봤을 때 3차원 함수고, 독립 변수가 두 개인 이제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X랑 T에 의해서 U 값이 결정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X가 뭐냐면 위치, 즉 어떤 막대기가 있을 때 그 막대기의 어떤 각각의 그 점들의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했고, T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위치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열전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할 때 이제 전도하는 법칙, 그래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알파 값은 상수값으로 열전도 뭐 계수 또는 열전도 상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열전도 속도가 빠르고, 또 반대로 느리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느리다고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전도 방식이 크게 다양한 유형들로 그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 편미분 방정식에서는 이 식 외에도 이 식에 따라서 뭐 열전도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파동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라플라스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식 외에도 이제 경계 조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막대라고 한다면 그 막대의 양 끝에 온도를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뭐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막대의 양 끝에 온도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이제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풀이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풀이 방법이 다르다는 건 당연히 해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되는 그 풀이 방법이 식과 경계 조건에 의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식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열전도 방정식을 할지라도 경계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유형들로 다 분류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들은 다 모두 다 경계 조건들이 그 다른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형 1부터 5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변수 분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U라는 것을 라지 X랑 라지 T 이런 식의 함수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라지 X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라지 T에 대한 함수를 구해서 결국에는 뭐 결합하는 법칙이었는데, 여기서도 세분하게 들어가면 각각의 그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로 기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제 유형 1은 이런 경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조건들만 이제 실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조건만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음을 푸세요. UT는 알파 UXX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뭐 U0, 0,T는 0, UL, T는 0, UX, 0은 FX. 다음과 같을 때 U를 구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딱 조건이 주어지고 그냥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일단 열전도 방정식이고, 오케이, 열전도 방정식이 주어지고, 왼쪽 끝 온도가 0이고 오른쪽 끝 온도가 0이다. 즉 막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는 이렇게 0이라는 뭐 온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고, 오른쪽에 0이라는 또 온도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죠. 이게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처음 준비 시작했을 때 그 순간 그 막대의 온도는 fx라는 분포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유형 1이겠구나. 왜냐하면 열전도 방정식 중에서 경계 조건이 양 끝이 제차인 경우죠. 즉 00인 경우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뭐 변수 분리로 해서 문제를 풀면, 이제 이거는 워낙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cn, 그 다음에 sin l분의 n 파이 x에다가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알파 l분의 n 파이의 전체 제곱 t, 이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낙 많이 하셨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cn은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fx 뭐 sin l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유형 1의 해고, 뭐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이런 거에도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뭔가 암기해야지가 아니고 많이 하다 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즉 그 뜻은 뭐냐면, 유형 1에서 이런 조건들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올 수 있는 그 풀이 과정을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1은 양 끝이 만약 0과 같이 주어졌고, 처음 온도가 쭉 이렇게 1일 때 쭉 이렇게 떨어지죠, 온도가. 그래서 이런 개형이 어떻게 되냐, 즉 ux, t가 지금 이제 이 x 좌표가 x고 y 좌표가 u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안쪽으로 원래는 t가 있어야 되는데, 그 t를 그냥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나눠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냥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차원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유형 2는 이제 단열이었죠. 양 끝이 다 단열일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초기 조건이 이렇게 y는 x가 같은 이런 직선 형태일 때, 단열이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평균값으로 다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겁니다. 어떤 이렇게
뭐 통 속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물질을 놔두고 그다음 차가운 물질도 동시에 놔둔다고 했을 때 뭐 이걸 0도씨 물질이라고 하고 뭐 여기를 뭐 50도씨 물질이라고 하고 뭐 당연히 뭐 질량도 똑같고 뭐 양도 차지하는 비율도 똑같고 뭐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그 뚜껑을 닫고 그다음 한참이 지난 다음에 즉 열하고 뭐 물질이 다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이 0도씨랑 50도씨에 해당하는 그 열 Q라는 그 열이 결국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열 교환을 하다가 결국 이 물질이 모두 다 25도씨 결국 평균으로 되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물질의 양이 같을 때 만약에 둘 다 질량이랑 뭐 같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그게 다 같다면 당연히 평균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니까 다 결국엔 0.5라는 처음 이쪽이 1이고 처음 이쪽이 0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다 직선이니까 다 0.5로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쪽이 단열이고 한쪽이 이제 온도가 0으로 계속 공급되는 이런 상황 즉 왼쪽이 단열이고 오른쪽이 0인 경우 그다음에 4번은 그 반대의 경우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해지만 어쨌든 특이한 그 경계 조건이었지만 어쨌든 유형 5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형 1부터 유형 5는 다 변수 분리를 한다. U라는 것을 라지 X랑 라지 T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각각 라지 X랑 라지 T는 오로지 각각 X랑 T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런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구했는데 이제 오늘 할 것은 유형 6이에요. 유형 6은 뭐냐면 이제 그겁니다.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 길이가 L이라고 하고 향끝 온도가 원래 0, 0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만약에 양끝 온도가 0,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30도씨로 주고 여기를 뭐 60도씨로 준다면 그 다음에 준비 시작하고 한참 시간이 그러니까 준비 시작한 후로부터 이제 계속 시간을 관측을 한다면 뭐 이렇게 X 좌표로 두고 뭐 여기 U 좌표로 둔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당연히 처음에 여기 왼쪽이 그러니까 30도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뭐 L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60도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쪽 점에 찍힐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처음 이제 f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fx가 만약에 그냥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만 상상을 좀 동원을 해본다면 이게 fx가 결국에는 다 각각 이 직선 보이시죠? 이 직선 즉 0,30이랑 L,60을 지나는 요 직선으로 점점 간다는 게 여러분들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 6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상황 조건이 뭐냐면 L이라는 길이의 막대가 있고 유형 1이랑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경계 조건들이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 그 조건이 각각 일반화해서 K1하고 K2로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X, T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예시 문제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왼쪽이 K1이고 오른쪽이 K2일 때 그럼 이제 못 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것으로. 왜냐하면 양 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풀 수 없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변환 공식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변환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 U를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U라는 게 지금 왼쪽 30, 오른쪽 60일 상황인데 근데 변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변환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것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W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W라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유형 1 얘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저번 시간에 하도 많이 해서 이쪽이 0도씨든 뭐 0켈빈은 상관없다고 제가 그때 그래서 좀 이건 애매하니까 그냥 다 켈빈으로 통일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로 보나 켈빈을 보나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엄밀함을 위해서 다 각각을 0켈빈으로 뒀을 때 각각을 0켈빈으로 뒀을 때 그때의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U, X, T가 결국에는 유형 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U 대신 이제 W로 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기 WT는 뭐 알파 W X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우리 아까도 했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W는 굉장히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환 공식이란 건 뭐냐면 이 W하고 U의 관계예요. 이것들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W와 U의 관계를 안다면 그럼 U도 바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W랑 U의 관계를 관계라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면 바로 단거 같은 공식입니다. U는 과 같이 이 W에다가 이 왼쪽 덩어리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게 되고 그런 동시에 여러분들이 W를 알기 때문에 이제 U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이제 바로 그냥 공식이 이렇다 하고 설명하기보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건 좀 30도씨 뭐 60도씨 이건 좀 보조하니까 원래 기존 상황에선 지금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온도가 0켈빈, 오른쪽 온도가 0켈빈. 얘가 이제 유형 1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 아니고 만약에 1켈빈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종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기존 그래프 지금 뭐 제가 색깔 구분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은 다 이게 그 정상 상태일 때 시간이 한참 지날 때 처음 fx가 어떻지 간에 원래 만약에 이게 왼쪽 0켈빈 오른쪽 0켈빈인 유형 1이라면 다 이 파란색으로 갈 거예요. 유형 1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유형 1 모든 게 다 0켈빈으로 간다.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t가 무한으로 갔을 때 그쵸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조건 말고 제가 오른쪽 끝을 만약에 1켈빈으로 뒀다면 그럼 왼쪽이 0 오른쪽이 1이잖아요. 그럼 fx가 어떤지 간에 만약에 시간이 한참 지난다면 그럼 빨간색 그래프로 결국에는 요 직선이죠. 요 직선으로 결국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우리가 하는 유형 6의 일부죠. 유형 6의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최종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0,0을 지나고 1, 여기는 L이죠. 길이가 이 L이라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켈빈이라는 것은 여기 온도가 1켈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0,0하고 L,2를 지나는 그 직선이니까 결국엔 L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L분의 1 X 직선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것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더 확장해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0,1이 아니고 그냥 아까처럼 K1, K2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여기가 뭐 K1이라고 하고 이미 여기를 뭐 그냥 K2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직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을 다 더한 식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W가 뭐냐면 이 파란색. 그다음에 U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랑 W의 관계는 여러분들 뭐예요? U는 W에다가 이 직선만큼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직선은 일반화하면 왼쪽 좌표가 그러니까 요 직선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0,K1이고 0,K1하고 L,K2를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y는 이거 그 직선의 방정식 우리 하도 많이 했죠. L분의 K2 마이너스 K1 이게 기울기고 더하기 뭐 y절편 K1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u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형 6이에요. 지금 왼쪽이 K1, 오른쪽이 K2인 요런 상황. K1, K2 요런 상황이에요. 경계 조건이. 이 U라는 것은 결국에는 W에다가 W는 뭐냐면 유형 1이에요. 왼쪽 0, 오른쪽 0 요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요거를 딱 더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 직선이 뭐냐면 바로 요 직선. 그래서 그만큼 다 더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환 공식이고 여러분이 정말 신기한 게 요 변환 공식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그 문제를 유형 6과 같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고정되어 있는 즉 0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재빨리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W를 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다 대입해서 그렇게 구한 W를 대입해서 U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박하지만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문제 없는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여러분들 암기하기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처음 하다 보기 때문에 암기하기 힘들지만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K1하고 L,K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굳이 뭐 이걸 외워야지만 L분의 K2 마이너스 K1x 더하기 K1 이렇게 안 외우셔도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좀 그림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런 상황이니까 지금 왼쪽 끝이 0, 그러니까 왼쪽 끝이 K1이다라는 것을 0,K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 u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L, K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게 변환 공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하고 그다음에 시기 어떻게 이 변환 공식에서 바뀌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ux, t는 w x, t에다가 아까 L분의 K2-K1x 더하기 K1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크게 그러니까 이런 실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자, 다음과 같은 뭐 문제를 푸세요. u, t는 뭐 알파 u, x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u 뭐 0, t는 k1 뭐 u, l, t 물론 k1, k2 이런 건 다 주어지겠죠. k2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 뭐 u 그다음 x, 0은 fx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를 푸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질 거예요. 좀 제가 글씨가 너무 빨리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더러워졌는데 다시 좀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u 왼쪽 끝이 0,t가 0이 k1이다. u l, t가 k2다. 그 다음에 u x, 0이 fx다. 그래서 얘가 지금 식이고 이만큼이 지금 경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초기 조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U를 구해야 되는데 U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W를 먼저 구하자는 건데 한번 이 W를 사용을 하면 식이 어떻게 이 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U가 요거잖아요. 그쵸? U가 요거예요. U가 요거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환 공식을 사용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UT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 좌변의 UT는 이 우변 U라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 우변을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에는 WT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다 X에 대한 식 얘는 뭐 상수는 없어지고 얘도 상수 취급되죠. T에 대한 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이쪽 부분도 다 그냥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UT는 WT가 될 거고 그다음 UXX라는 것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변환 공식을 다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본다면 그러면 뭐 WXX가 나올 거고 W는 그냥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거고 이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살아남는 게 없어져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 알파를 곱해주고 둘이 더해주면 결국에는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식은 결국에는 WT는 알파 WXX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WXX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즉, 이 변환 공식을 사용을 하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환 공식이 이제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어때요? 지금 U가 W만 바뀌고 다른 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전도 방정식이 그 제차 열전도 방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유형 1로 계속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경계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U0,T가 U0,T가 지금 K1인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X자리에다 다 0 대입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 X자리에다 0 대입해보세요. X에다 0 대입하면 W 0,T 더하기 X에다 0 대입하면 K1이잖아요. 는 이게 지금 K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1 날아가서 결국에는 W 0,T가 0이 되겠죠. W 0,T가 0. 그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U L,T가 K2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변환 공식에 모든 X자리에 L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W 우변이 L,T 더하기 X에다 L 대입하면 K2 K1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K1 이렇게 있을 거고 는 K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는 0이죠. 그래서 따라서 W L, T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환 공식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요랬던 제차가 아닌 즉 양쪽 끝이 0이 아니었는데 양쪽 끝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 제차 뭐 경계 조건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게 이 변환 공식이 되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유형 6이고 얘가 유형 1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열전도 방정식 그 다음에 제차 경계 조건 0,0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W 그냥 쉽게 뭐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여기다 별표 제가 한 5개 치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조건이 그대로 fx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 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 왔다고 뭐야 되게 쉽네 유형 1에다가 그냥 뭐 요 덩어리 더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 초기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침착하게 만약에 이 처음 변환 공식 있죠. 이 처음 변환 공식 모든 자리에 t에 0을 대입을 해보면 ux,0은 w x,0 더하기 이제 t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 ux,0이 fx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fx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wx,0이라는 것은 fx에다가 마이너스 L분의 k1 마이너스 k2 x 더하기 k1 이 덩어리를 fx에서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하기 좋은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걸 까먹고 그냥 바로 wx,0을 바로 fx만 보고 문제를 풀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걸 빼준 값을 항상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거 변환 공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 오른쪽에 왜 붙는지 이게 붙어야지만 이 그 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식은 그대로 가면서 그다음에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0,0으로 바뀌고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fx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그냥 어차피 이 변환 공식에 t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게 이 덩어리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덩어리도 그냥 아까 그랬듯이 0,k1하고 L,K2를 지나는 그 직선이죠. 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 정도만 유형 6의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변환 공식의 목적은 식과 경계 조건을 모두 채체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한 변환 공식 하면 초기 조건이 변형된다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6에 대한 거, 유형 6에 대한 걸 제가 여기다 더 자세히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U랑 W를 여러분이 나누셔서 각각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서 결국에는 W 쪽에서도 다 타당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조건도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W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W는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초기 조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U는 그 W에다가 그냥 그 덩어리만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프를 따로 안 해왔네요. 그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뭐 문제를 예를 들어서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켈빈일 때, 그러니까 문제를 UT는 알파 U XX, 그 다음에 U 0, T는 0, U L, T는 1, 그 다음에 U 0, UX, 0은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 막대기가 있고 길이가 L이고 왼쪽은 0,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이라는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주고 처음 온도는 다 이게 딱 1인 경우 1, 1, 1, 1, 1, 1, 1, 인 그런 상황일 때 준비 시작했을 때 이 온도가 막대가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시간이 한참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게 다 0에서 1로 가야겠죠. 왜냐면 왼쪽에서는 0이라는 걸 주고 있고 뭐 이 막대 길이가 또 L이라는 게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1,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온도는 요거예요. 이 검정색이 지금 처음 온도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면 처음이 요거고 두 번째 건 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는 뭐 점점 해서 이 y는 x선에 점점 그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구해본다면 제대로 구해본다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딱 보시고 이건 유형 6이구나. 그러면 그 변환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u x, t는 w x, t에다가 더하기 0,0하고 1,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x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ut는 알파 uxx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wt는 알파 wxx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는 미분, t에 대한 미분 영향이고 x에서 두 번 미분하면 이거 x 항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u 0,t는 0이라는 건 어떻게 바뀌냐면 w 0,t는 0 이렇게 바뀌겠죠. 0 대입해보세요. x에다 0 대입해보시면 0은 뭐 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w 0,t는 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 1,t u 1,t는 1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w 1,t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 x에다가 1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좌변은 1이 될 거고 우변은 그냥 w 1,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w 1,t는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차식, 그 다음 제차 경계 조건이니까 결국에는 유형 1로 풀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제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초기 조건이 어떻게 변하느냐. ux, 0이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t에다 다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1-x가 되겠죠. 그래서 w x, 0은 이제 1-x가 될 거예요. t에다가 다 이쪽에다가 t에다가 다 0을 대입했을 때 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형 1이 됐고 유형 1도 똑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로 유형 1 그냥 그 결과를 적어보면 되겠죠. w x, t라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cn에다가 sin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의 전체 제곱 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n은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fx sin l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 l이 1이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1-x잖아요. 그래서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1-x sin l이 1이니까 n 파이 x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적 하면 코사인 n 파이 x 분의 n 파이 이렇게 들어보고 코사인이니까 이쪽이 바뀌었겠죠. 1, 0 해주실 거고, 마이너스 2는 그냥 분배 법칙 미리 해주시고 0부터 1까지 미분을 해주시면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적분을 하면 n 파이 분의 코사인 n 파이 x dx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생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 번 더 이제 정적분 해보시면 사인이 나오잖아요. 사인 n 파이 x 비슷한 항이 나올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 0, 1 대입하면 0, 0 없어지니까 결국 이게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0 넣고 1 대입할 때
1 대입하면 여기 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만 살아남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파이가 분모에 있고 분자 2가 있고 0 대입하시면 그냥 코사인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n파이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cn이라는 것 자체가 n파이분의 2가 n파이분의 2가 돼서 n파이분의 2가 돼서 자, 그래서 따라서 이 w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n파이분의 2에다가 sin n파이 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제곱 파이제곱 t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w.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최종 목적은 u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유형 6인 경우니까. 자, 그래서 왼쪽이 0, 오른쪽이 1인 경우니까 w에다가 x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더하기 x.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바깥쪽에다가 더하기 x를 한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최종적인 그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것만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게 초기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이제 유형 6은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유형 6도 어렵게 나올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게 다 일반화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될 거고 유형 9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유형 7, 8도 있는데 유형 9를 제가 먼저 좀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유형 9도 어차피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침착하게 여러분들 해보신다면 유형 6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유형 9도 잘 이해를 하실 건데 유형 9는 뭐냐면 이번에는 식이 ut는 원래는 알파 uxx 요거잖아요. 근데 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제 요 항이 만약에 붙는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제차의 형태이기 때문에 b 제차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수 분리로 풀 수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그 우리가 했던 그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u x, 0은 fx.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쪽 항이 없으면 그냥 유형 1하고 똑같은데 요것 때문에 이제 유형 1하고 다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이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처럼 어떤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wt는 알파 wxx, 뭐 w0,t는 0, wl,t는 0 이런 형태를 맞춰줄 수 있으면 그럼 우리 w 구해서 바로 u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유형 9의 변환 공식이고 유형 9의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뭐 시험 직전에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배우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냐면 x 2분의 v t 이제 w x, t 곱하기 w x, t 요 변환 공식을 여러분들 거쳐주시면 그럼 아까 같이 제차 경계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처음에 하면 왜 이런 덩어리가 곱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 덩어리가 곱해지는 이유는 되게 기막히게 요렇게 했을 때 이 각각 0, 0 그다음에 아까 wt는 알파 wxx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게 좀 너무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거 어떻게 좀 증명을 해보시면 되냐면 양변을 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요. 그럼 이건 이 좌변이 그럼 ut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t에 대한 미분항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변을 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결합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쪽 식에 대해 대입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ux 요것도 구하셔서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wt는 알파 wxx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식은 경계 조건이고 한번 그러니까 식은 제차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이 0이라는 것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곳에다가 다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죠. 지금 u0,t가 0이니까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2에 2알파분의 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vt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w x w 0,t 이런 식이 될 건데 얘는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 함수의 형태잖아요. 지수 함수는 절대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w0,t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올 거고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l을 대입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가 각각 여기가 l이 될 거고 이제 여기가 l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인데 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t에 대한 함수고 지수 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분할 수 있어서 따라서 w l,t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알파 wxx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한번 초기 조건만 해볼게요. 초기 조건은 t에다가 이번에는 초기 조건 t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fx가 될 거고 그러면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게 없어져서 2의 2알파분의
vx 이게 나오겠죠. 여기 0이 대입하는 거. 그다음에 w 0,t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맞네요. w x, 0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w x, 0이라는 것은 뭐냐면 fx에다가 2의 마이너스 2알파분의 vx를 곱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예요? 유형이라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랑 유형 6 풀듯이 여기 유형 1 풀어, 요 조건에서 유형 1을 푼 다음에 그래서 w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요 관계에서 여기에다가 w 대입을 하셔서 u를 구하시는 게 바로 유형 9의 넌프리의 풀이 방법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에 곱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의미, 그 물리적인 의미는 이제 대류 현상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나중에 다른 유형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것 같아요. 아마 유형 1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유형 16이었네요. 유형 16 이쪽 근방에서 아마 조금 저런 그 이 오른쪽에 추가해지는 요 항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거고, 지금은 여기죠. 네, 지금은 그냥 요런 문제가 주어지고 요런 경계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요런 변환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합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유형 7, 8 그다음에 10을 해볼 건데, 7, 8은 되게 그냥 6하고 9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7, 8은 많은 문제를 풀 수 없고, 유형 7하고 8로는 그러니까 이런 변환 공식을 통해서는 좀 한정성의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7, 8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유형 10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릴 유형 10도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더 좋은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7, 8, 10은 그냥 묶어서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유형 9도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공식을 좀 암기를 기대하기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형 6, 오늘 했던 유형 6의 원리, 요거죠. 유형 6의 원리 변환 공식을 사용을 해서 W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U를 풀어준다.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